김태효가 규정을 지켰으면 국기에 경례한 대통령과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규정을 어긴 바보들입니까? 태극기가 안 보일 때 검찰총장이었던 남편인 윤석열이 아니었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극기가 안 보일 땐 차렷 자세를 하는 게 규정이고 김태효 차장은 규정을 지켰다는 게 대통령실 해명입니다. 김태효가 규정을 지켰으면 국기에 경례한 대통령과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규정을 어긴 바보들입니까? 태극기가 안 보일 때 차렷 자세를 하는 것은 국기 강화식 규정이고 외교 의전 중에 애국가가 울리면 가슴에 손을 올리는 것이 대통령실 편람에 나온 의전 규정입니다. 이런 걸 꼭 규정을 봐야 합니까? 태극기도 애국가도 거부하는 외놈 같은 반국가 행위를 변명해주는 대통령실은 외놈 대통령실입니까? 한마디로 미쳤습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칼럼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온갖 비리와 공천 개입 시비의 중심이 된 김건희 여사에게 거스르는 말을 할 처지가 아니라고 스스로 말한답니다. 지금도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센터에 놓인 사진들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김건희와 김태효가 몸통이고 대통령은 껍데기입니까? 김건희 중심으로 도는 김건희 대통령실입니까? 국방부 장관 보고 의무를 어긴 군기 위반, 불법 회합의 계엄 음모 시비 핵심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끽소리도 못하는 대통령이 진짜 군통수권자 맞습니까? 이 정권의 마지막 살 길은 김여, 즉 우선 김건희, 김태효, 여인형 셋을 물러나게 하는 겁니다. 선을 넘은 세 사람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 선이 이 정권을 졸라매는 목줄이 되고 결국 국정농단, 친일 매국, 군기 문란을 용인하고 조장한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국회 앞에 김건희 물러나라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김여를 정리하십시오. 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련해서 새로운 정황이 연일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에 대한 범죄에 대한 의혹이 확실시되는 이런 정황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짚고자 합니다. 첫째는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의 핵심 이종호 씨에게 2021년 4월 연락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날은 주가 조작 공범이 검찰의 비공개로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비공개 조사를 일반인인 김건희 씨가 어떻게 알고 연락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당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검찰총장이었던 남편인 윤석열이 아니었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사의 국면마다 그렇게 기민하게 통화를 하면서 예의주시한 것을 보면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의 공범 정도가 아니라 주된 당사자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또한 1차와 2차 주가 조작 중에서 1차는 4,7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봤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1차 손실을 이종호로부터 1차 손실을 보전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에서 통장만 맡겨놨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 주가 조작이라면 통장 주인이 책임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물며 1인만 한 것이 아니라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이상한 거래입니다. 때문에 본인의 견해로는 계획된 이득에 대한 큰 그림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식의 거래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자료를 다 알고서도 검찰은 어떻게 수사하지 않고 있었단 말입니까? 최근 미국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서 연이어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효과가 우리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 하락세 등이 점쳐지면서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상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부인이란 자가 이런 주가 조작에 깊이 연루된 듯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것은 우리 투자자들로 하여금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자아내게 합니다. 끝까지 파헤쳐서 철저하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